안녕하세요. 홍동호 입시덕의 홍동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인서울대학의 사회 관련 모집 단위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사회 진행 방향을 토의하는 분야입니다. 더더욱 중요해지는 분야죠. 사회, 법, 행정, 미디어 관련 모집 단위입니다. 모집 단위 확인하시겠습니다. 가천대 가나다군, 단국대 축전 가나다군, 명지대 나다군, 서울과기대 나군, 세종대 나군, 한양대 에리카 가나군 모집입니다. 대부분 학과 위주의 모집 단위입니다만 단국대 축전 가군에서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통해 저널리즘, 영상 콘텐츠, 광고 홍보를, 나군에서 도시계획, 부동산 학부를 통해서는 도시지역 계획학 및 부동산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지대 나군의 사회과학대학에서는 행정학과, 경제학, 정치외교학과, 디지털 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 지도학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모집 단위들은 학부 또는 대학 단위로 모집한다는 점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본 방송에서 사회계열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전형 방법의 특징과 2021학년도와 달라진 점을 통해서 어느 대학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 합격자의 3기는 성적 추이와 함께 2022학년도 수능 예상 점수를 통해서 상향, 소신, 하향 안정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인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시 지원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좀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2022학년도 전형 방법입니다. 대학별로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반영 영역과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을 확인하고 나의 수능 성적에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능 반영 영역에서는 모든 대학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천대와 명지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고 특히 가천대 일반전형2에서는 국수형 탐탐한으로 각각의 탐구뿐만 아니라 한국사도 반영 영역이 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2021학년도와 비교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30에서 35%로 국어 영역을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천대는 일반전형 1에서는 국어와 수학 중 우수한 영역에, 일반전형 2에서는 6개 영역 중 선택한 4개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영역에 가장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국어와 수학을 25대 30%로 수학 비중이 더 높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반영 방법에서는 가천대, 단국대 축전, 명지대는 100분의 1을 반영하고 있고 서울과기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와 한양대 에리카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탐구 비중이 다른 대학보다 적다 하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모두 등급별 점수를 반영하므로 등급별 반영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는 한양대 에리카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0.5점, 3등급과 4등급은 1점 차이로 가장 낮은 등급별 점수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높은 등급 점수 차이는 서울과기대와 세종대입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별로 5점 차이, 3등급과 4등급은 10점 차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대학이 영어 4등급에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선택 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가천대는 일반전형 1에서는 필수 응시를, 일반전형 2에서는 반영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서울과기대는 등급별로 감점한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제2 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의 전형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 대학별로 좀 더 자세하게 작년과 대비해서 전형 방법상의 달라진 점을 확인할 겁니다. 그 달라진 점들이 커트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전형 1과 일반전형 2로 나누어 선발하는 가천대입니다. 일반전형 1은 가나다군에서 모집합니다. 국수형 탐구 한 과목 반영으로 국어와 수학은 우수 영역 순으로 35%와 25%를, 수능은 100분위와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작년과 달라진 것은 영어입니다. 뒤에서 일반전형 2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일반전형 2는 가군에서 선발합니다. 작년에는 국수형 탐구 한 과목 중 3개 영역을 우수 영역 순으로 45, 40, 15 비율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수형 탐탐 한 6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을 우수한 성적 순으로 40, 30, 20, 10 비율로 반영합니다. 탐구 2과목 각각은 물론이고 한국사까지 반영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역은 일반전형 1과 일반전형 2 모두 작년에는 3등급이 91점으로 2등급과 4점 차이에서 올해는 92점으로 2등급과 3점 차이로 바뀌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 또한 9점 차이에서 6점 차이로 급 간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 학생 전형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하는 단국대 죽전입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고 탐구는 2개를 반영하고 국어가 35%로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수능 100분위를 반영하며 별도의 가산점 또한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하는 명지대 또한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작년과 달리 탐구 과목을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은 각각 30%씩 반영하고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고 한국사 등급별 가산 등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나군에서 모집하는 서울과기대는 선택 과목 제한이 없고 탐구 2과목 반영, 그리고 국어와 수학을 각각 30%와 25% 반영하고 표준 점수 반영과 한국사 등급별 감점을 선택하는 등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전형으로 나군에서 모집하는 세종대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국수형 탐으로 선택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2개를 반영하는 탐구 영역은 100분위 점수 반영에서 변환 표준 점수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 환산 점수를 확인하면 100분위 1점당 0.3점 내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탐구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 반영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1등급을 100점에서 올해는 200점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반영 점수가 약 2배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등급별 반영 점수의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1등급과 2등급 5점 차, 2등급과 3등급이 10점 차, 3등급과 4등급이 5점 차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등급과 3등급이 5점 차로 3등급과 4등급이 10점 차로 바뀌었습니다. 3등급의 기회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전형으로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작년과 달리 선택 과목 제한이 없어졌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사탐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대체할 수가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 이외에 탐구 2과목 반영하고 있고 수학 영역의 가장 높은 30% 비율을 반영하고 있고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가장 적은 0.5점에서 1점 차이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별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작년도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천대는 일반전형 1에서 영어 등급 반영 점수가 바뀌었고 일반전형 2에서는 반영 영역과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 반영 점수가 바뀌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지대는 탐구 반영 개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다는 점, 세종대에서는 수학 및 탐구의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탐구 반영 방법이 변환 표준 점수로 바뀌었고 영어에서 등급 반영 점수의 체제가 바뀌었다는 점,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수학 및 탐구의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작년도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대체할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이 바뀌었습니다. 단국대 죽전과 서울과기대는 변동이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년과 달라진 점을 특히 유의해서 올해 정시 지원 계획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합격자들의 3개년 평균 성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점수는 단순 평균 100분위 점수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먼저 자료 보시겠습니다. 가구는 가천대 단국대 축전 한양대 에리카에서 151명을 선발합니다. 가천대 법학과2는 일반전형 2인 만큼 3개의 영역이 반영되어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 가천대 모집 단위들은 탐구를 1개 반영하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단국대 축전, 세종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 모든 대학에서 모두 318명을 선발합니다. 대학별로 크지 않은 성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 단국대 죽전, 명지대, 가천대에서 모두 76명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합격자들의 3개년 평균 성적을 통해서 모집 단위들의 성적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3개년간의 경쟁률, 추합률, 합격자들의 성적 추이, 그리고 2022학년도 예상 점수를 분석합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 화면에서 보여주는 수치는 참고하시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인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113명, 2020학년도에 116명, 2021학년도에 125명에서 올해는 151명으로 26명이 증가합니다. 모든 모집 단위에서 증가하는데요. 예년에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없었던 모집 단위들만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합률에서는 가천대 법학과2와 단국대 죽전 상담학과, 가천대 행정학과 1위 2020학년도에 이어서 2021학년도에도 타 모집 단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곳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1으로서 2020학년도에는 14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서 지원자 중 69.39%인 34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광고 홍보학과 또한 작년도에 20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하였고 그중 41명인 65.08%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에서는 먼저 붉은 박스 안의 단국대 죽전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와는 달리 매년 성적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반대로 노란 박스 안에 가천대 법학과 1은 매년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광고 홍보학과는 2019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외의 모집 단위들은 2019년도 대비 크고 작은 하락과 상승을 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노란 박스 안에 한양대 광고홍보학과는 국어 123점, 수학 123점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가천대 모집 단위는 법학과 2, 국어 94, 수학 91점, 경찰행정학과 1, 국어 86, 수학 82, 행정학과 1은 국어 86, 수학 82, 법학과 1은 국어 83, 수학 81점으로 예상되며 또한 100분위를 반영하는 단국대 죽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국어 89, 수학 86, 상담학과 국어 86, 수학 83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군에서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3개년간의 지원율, 합격률, 그리고 합격자들의 성적의 추이, 2022학년도 예상 점수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의 모집 인원은 2019년도 312명, 2020학년도 306명, 2021학년도 300명으로 조금씩 줄다가 올해는 3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시 2월 인원이 매년 20명에서 30명대로 있었던 만큼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2년 연속 4명의 2월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도 올해 인원이 줄어든 것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최종 선발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합률에서는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가천대 모집 단위들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작년도에 17명 모집에 67명이 지원을 했고 지원자 중 59.7%인 40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의 정보사회 미디어 학과도 작년도에 19명 모집에 72명이 지원을 해서 지원자 중 65.28%인 47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군의 성적에서는 수치상으로는 대부분 2019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적 추이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국대 죽전에 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세종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행정학과 그리고 법학부는 꾸준하게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국대 죽전의 행정학과와 서울과기대 행정학과는 2019학년도 대비 소폭으로 성적이 상승하였다가 2021학년도에는 소폭으로 성적이 낮아졌다는 점,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이와 반대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2019학년도 대비 크고 작은 다운, 업 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단국대 죽전 모집 단위들은 행정학과 국어 89, 수학 86, 도시계획 국어 88, 수학 83, 법학과 국어 88, 수학 85점, 정치외교학과 국어 89, 수학 86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명지대 사회과학대학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1은 국어 84, 수학 81점,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1은 국어 84, 수학 80점으로 분석됩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세종대 모집 단위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어 124, 수학 125점, 행정학과 법학부 국어 123점, 수학 122점으로 전망되고 서울과기대 행정학과는 국어 122점, 수학 121점, 한양대 에리카 정보사회 미디어 학과는 국어 121점, 수학 118점으로 분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군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다군 모집 인원은 2019학년도에 47명, 2020학년도에 7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21학년도에 71명으로 2명이 줄었고 올해는 다시 76명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명지대 법학과는 작년에 28명에 비해서 올해 2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년도에도 수시 2월 인원이 0명에서 2명에 그쳤던 만큼 올해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최종 선발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합률에서는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이 매년 200%를 훌쩍 넘겨 형성되었으며 심리학과 1은 작년도에 230.8%의 추합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13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하고 지원자 중 59.72%인 43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평균 성적은 2019학년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적의 추이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가천대 심리학과 1은 작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명지대 법학과는 2019학년도 대비 큰 폭의 성적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단국대 죽전 특수교육과와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2019학년도 대비 크고 작은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2022학년도 예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단위들은 모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죽전 특수교육과는 국어 89, 수학 86, 명지대 법학과는 국어 86, 수학 81,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국어 86, 수학 83점으로 그리고 가천대 심리학과는 국어 84, 수학 80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시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서울대학의 사회 분야, 사회과학, 법, 미디어 모집 단위의 2022학년도 정시 전형방법의 특징과 2019학년도부터 3개년간의 경쟁률, 추합률, 합격자들의 성적의 추이, 2022학년도의 올해 정시 예상 점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커트라인 변동 요인을 참조해서 정시 합격의 지원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는 2022학년도 전형 방법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의 반영 방법입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일반 전형 2에서 국수형 탐탐한 6개 영역 중 4개의 영역을 성적순으로 40, 30, 20,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지대는 탐구 영역이 2개에서 1개로 줄었고 세종대는 탐구 영역에서 100분위가 아닌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커트라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영어 2등급과 3등급의 반영 점수가 가천대는 4점에서 3점으로 세종대는 10점에서 5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요인들이 커트라인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시고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자녀들의 2022학년도 정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